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고, 우리가 9장에, PPT로는 지금 11조 할 차례고요. 지난주에 10조까지 공부했고, 이제 깨달음의 요소들의 균형 잡기, 우리 책으로 보면은 287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들이기도 하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깨달음 요소 수행은 결국은 조화로운 균형 잡기의 문제이다. 균형 잡기의 균형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마지막에 우페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균형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보통은 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나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나요? 균형에 대한 얘기 이미 얘기했죠. 균형에 대한 얘기. 앞에 285쪽에서 우페카를 평정 으로 다른 문맥에서는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균형이라는 번역을 선호한다라고 마음의 최상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더불어 이거는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 걸로 의미하면 좋겠어요. 밸런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세트의 구성 요소와 두 번째 세트의 요소 구성이 있는데 첫 번째 세트는 수행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법의 조사, 택법각지, 에너지, 정진각지, 희열, 이제 희각지 세 가지고 수행의 고요함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평안, 경안각지, 집중, 뭐 정각지, 삼매, 그 다음에 균형은 이제 우페카, 사각지 해가지고 요 두 세트가 있다. 두 세트의 그런 마음 챙김 어디 있냐면은 마음 챙김은 항상 기반이고 기준이고 항상 필요하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볼 상유타니 가야 46번 상유타의 53번째 경 이게 불의 경이거든요. 불. 불의 비유는 이제 조금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 챙김이 바탕이 돼가지고 기반이자 기준이 되고 나머지 6가지가 양쪽이 수행에 활력을 주는 것과 그다음 수행에 고요함을 주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즐겁게 지속되는 흥미는 첫 번째 세트 요소 구성에서 법의 조사나 에너지나 희열에 의해서 이것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평안과 집중과 균형을 이제 갖추게 되면 고요하게 안정된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즐겁게 계속되는 흥미와 고요하게 안정된 균형을 딱 이게 힘의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 어쨌든 이게 다시 설명하면 두 개의 세트의 활기가 높아진 상태는 즐겁게 지속되는 흥미와 고요하게 안정된 균형. 이것이 활기가 높아진 상태이면서도 안정된 상태이다. 그리고 법의 조사, 에너지 시열은 즐겁게 지속되는 흥미의 형태이고 나머지 평안, 집중, 균형은 고요하게 안정된 균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기여한다. 그리고 사띠의 내재된 잠재 능력을 정제하며 마음 챙김은 온전하게 놀라운 깨달음의 자질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요. 2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다른 6가지 깨달음의 요소는 균형이 맞춰질 필요가 있는 반면 마음 챙김은 항상 필요하다. 얘기해놓고 다른 6가지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잠재 능력을 보완하고 완료함으로 그리고 마음 챙김 안에 내재된 뉘앙스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6가지는 마음 챙김의 확립을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 없으면 이 6가지가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은 다른 면에서 보면요 마음 챙김의 확립을 갖추려면은 6가지가 정말 균형 잡혀서 같이 이게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닌데 마음 챙김을 바탕에 두고 기반에 두고 그 다음에 요 마음 챙김의 기준 위에서 세계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같이 이제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불의 경에서는 왼쪽에 이 불 보시면은 이 불은 활활 타고 있는
이거는 좀 활활 타지 않고 있죠. 왼쪽 불은. 오른쪽 불은 활활 타는 불이고.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좀 적을 때는 마른 장작을 놓으면은 불꽃이 이제 살겠죠. 근데 너무 불이 성하게 타고 있으면은 약간 젖은 장작을 넣으면은 불 기운이 좀 죽고 약간 이제 어, 그 줄어든 불 기운으로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예컨대 이제 아마 불을 떼서 밥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음, 큰절에서 예전엔 다 불 떼서 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솥에다가 100명분, 200명분의 쌀을 씻어 넣고 가마솥에다가 불을 확 뗍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불과 같은 불이 일어납니다. 이 불이죠. 예. 이게 불이 너무 세지면은 이제 밥이 확 끓고 나면은 물을 확 뿌려요. 그 안에다가. 젖은 나무를 넣는 대신에 물을 뿌리면은 불 기운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장작을 좀 빼냅니다. 그 계속 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은 숯이나 그 열기로서 이제 밥이 뜸이 들도록 그 속도를 조절 못하면은 밥이 타든지 또는 설리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공양주 사는 분들의 아주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불경에서 말하는 불의 예에서 보듯이 어, 여기서 이제 8절에서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고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고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다. 그래서 해이해져 있는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너무 활발하게 작동할 때는 고요함, 그 다음에 그리고 어, 평온까지 구성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다 하고 마음을 기 때문이다. 법들에 의해 이 말은 담마 오다자라 그래요. 담마 오다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파티산비다 마가 같은 데 나오지만은 이제 이 칠각제 경험이나 뭐 윗바사나의 10가지 번뇌 같은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흥분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왜 흥분하냐면은 좋은 것들이 경험되니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칠각지에서는 그 동요된 마음에서는 이렇게 들떠 있는 마음에서는 법의 조사나 에너지나 희열이 너무 강렬할 때 마음이 들떠오른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이나 집중이나 균형이 너무 강하면은 마음이 침체된다. 약간 가라앉는다. 그래서 마음이 약간 가라앉아 있을 때는 법의 조사, 에너지, 희열을 강조해서 마음을 활기 있고 균형 잡히게 만들고 마음이 약간 동요되고 흥분될 때는 희열이 너무 처음에 강하면요, 이게 흥분이 돼요. 잘못하면 세속적인 흥분에 빠질 수도 있고, 정진에 너무 힘을 많이 줘도 이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법의 조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너무 마음속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법에 대한 이제 탐색이 너무 오래되면은 이걸 뭐 반조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이제 들뜨게 되니까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어떤 마음 상태이든 마음이 가라앉아 있든 동요된 마음이든 마음 챙김은 항상 제자리에 있도록 한다. 여기 지금 이르려 그러나 마음 챙김은 항상 유익한 것이라고 나눈다.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소금과 향도 하면서 이제 이제 경전 보시면 됩니다. 다방면에 유능한 대신들처럼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이게 청정도론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 그 다음에 믿음, 정진, 삼매, 통찰지를 균등하게 닦을 때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음 챙김은 강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면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면 뭐 읽는데 지장은 없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나중에 또 PDF 파일, PPT 파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칠각지를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5가지 마음의 기능, 오근이나 오력, 신정진, 염정, 해의 경우에는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정진과 삼매가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은 항상 필요하다, 강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칠각지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 경전에 불해경에서 정확하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시고 인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불의 비유경은 이제 불타오른 경이라는 경전이 또 상유타니카야에 있는데 그게 이제 온 칸다 상유타에 있고요. 부처님께서 어, 1000명의 그 카사파 삼형제 제자들한테 제자로 만들어서 이제 우르벨라에서 마가다 왕사성으로 가는 길에 세상은 다 불타오르고 있다 하면서 삼진치와 고통으로 불타오르고 삼진치라는 문화가 백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불을 꺼야 된다라고 여기 불을 조절하는 그런 겁니다. 불이 너무 맹하게 타오르는 그런 심리 상태, 불이 너무 잘 안 타는 심리 상태, 하나는 너무 약간의 흥분 상태 또는 뭐 동요된 상태. 이게 이제 법에 의한 들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동요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가라앉혀야 되고 그런데 너무 가라앉혀서 산매를 많이 닦든지 또는 몸의 편안함과 또는 이 평정심 요 세 가지가 너무 강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거나 가라앉아 있을 때는 다시 이제 법의 조사나 정진이나 기쁨의 요소를 일으키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균형을 이렇게 맞출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요, 이 양쪽을 이제 하는 이 마음에서 양쪽을 같이 하면서도 딱 같은 강도로 같은 세기로 이 양쪽에 이게 어, 가라앉은 마음이 있을 때 또는 동요된 마음이 있을 때 이것들을 가라앉았을 때는 다시 고양시키고 동요되어 있을 때는 다시 가라앉히고 이것을 딱 그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은 아주 강렬한 마음 챙김이 있을 때 이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강렬한 마음 챙김이 있으면요 희열이 일어나요. 근데 희열이 일어나도 그 희열에 빠지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그 집중이 일어나면서 또 이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알아차리고 분명히 이해하는 힘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정진력도 강해지는 이게 또 다시 평정과 균형을 같이 이루면서 다 같이 조화를 이게 우패 뭐 여섯 가지 하는 경우 좀 지만은 여섯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더라도 이게 균형 잡게 세 가지 중에서 무언가가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오근에서 말하면은 에너지인 정진과 삼매인 집중이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다고 다른 것들과 다른 것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법에 조사하고 평안 또는 뭐 희열과 우페카 평정심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법의 조사가 강하면은 예컨대 뭐 우페카의 마음을 기르든지 또는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진의 힘이 강하면은 삼매의 힘을 강화시키든지 근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칠각지의 이 에, 양쪽을 이제 활기 있게 하는 것과 고요하게 하는 요 두 가지의 세 가지씩의 이 깨달음의 요소를 자유롭게 하기에는 수행이 좀 아직 부족하죠. 이게 충분히 경험되고 나서 칠각지의 경험은 굉장히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은 너무 가라앉아 있는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설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그뭐 붓다의 영적 돌봄이라는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아날라요 스님이 제가 이제 그 책 말고 다른 논문을 봤는데 병든 사람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극복하게 하는데 부처님이 쓴 방법 중에 하나가 칠각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알았어요. 마하 모갈라나 존자나 뭐 아라한이 된이 왔어요. 그럴 때 그분 경험했던 이 칠각지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설명해 주는 그런 비구가 가서.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설명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의 병난 상태에서 뭐 이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마음은 침체되지 않지만 몸이 아파서
그럴 때 칠각지를 설명해 주면은 이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활기 있게 마음을 활기 있게 만들거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일에 균형을 잡으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그 힘에 의해서 몸에 병이 낫는 경험을 해요. 제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작년에 쓰면서 그 내용을 저도 이제 보고 뭐 그런 내용들을 몇 군데 논문에서 참조하고 이제 보짱과 상유타 깨달음의 요소 상응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 칠각지를 많이 닦아놓은 사람들은 칠각지에 의해서 마음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몸도 안정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강의 두 번째 강의인가 테라와다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마하시 사회도에 대한 얘기했을 때 마하시 사회도께서 28세인가 윗바사나 수행을 이제 처음 하러 가셔가지고 4개월 동안 그러니까 120일 정도죠. 이분이 한 잠도 안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4개월간 안 자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좀 믿기지 않지만 그 설명, 근데 마시탄 스님이 그럼 처음부터 가서 수행이 잘 됐느냐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윗바사나 수행의 길이나 윗바사나 백문백답 같은 데 보면은 마시 스님도 수행할 때 수행이 왜 이렇게 하지? 나름대로 수행이 어느 정도 경험심이 다 사라졌다. 소리가 좀 자주 끊기네요. 저만 그런가? 소리가 끊기나요? 네. 미안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홈플레이어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되면서 이걸 잡았네.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네, 조금 괜찮습니다. 지금. 네. 이게 닫아지질 않네. 제가 홈플레이 업그레이드 하다가 지금은 괜찮습니까 좀?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중간에 한번 쉴 때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칠각지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칠각지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요, 정진을 설명할 때 있어서 우리가 지학 작선이라고 해로운 법을 일어난 해로운 법은 끊어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5가지 덮개이고 그 다음에 유익한 법을 기르려고 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칠각지는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칠각지는 더 향상시키고 키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5개와 칠각지를 그런 식으로 대비해가지고 정진해서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그러한 덕목으로서 칠각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념초에서 칠각지가 5가지 범주 중에 4번째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그리고 우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도 호흡에 대한 마음 절닦으면 철을 완성하고 하면 그러니까 칠각지를 완성하면 지혜와 마지막에 해탈 지혜와 해탈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칠각지를 균형 있게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칠각지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닦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다 개별적으로 닦을 수 있는 것들이죠. 법의 조사도 개별적으로 닦을 수 있고 정진도 그런데 개별적으로 닦아도 다른 것들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가 또 약해요, 실제로. 함께 결합되어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닦을 수 있다. 나중에 오세경에서 나옵니다. 본 뒤에 가서 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 경전 상유타니카야 46번 도짱가 상유타의 53번째 경 악기수타 불경의 요 비유를 잘 기억하셔서 불이 너무 성할 때, 또 불이 너무 약할 때,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른 장작을 넣어서 불을 더 피운다든지, 또는 약간의 습기를 줘서 불을 힘을 좀 죽인다든지 이렇게 조절하면서 적절한 세기의 불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 수행할 때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이제 양쪽 강에서 카누를 띄워놓고, 카누는 양날에 노를 젓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아날레오 스님이 생각해낸 비유라고 보여요. 그래서 두 날에 노가 있는 카누를 타고 있는 얘. 카누 타보셨나요, 혹시? 카누 또는 카약도 있고 카누도 있어요. 비슷한데, 어, 차이는 잘 모르겠고, 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이제 강에서 혼자 타기도 하고 여럿이 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타봤는데 은근히 조금 힘들지만은 그 재미있습니다. 양쪽을 균형 있게 안 하면은 한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왼쪽을 강하게 하면은 결국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을 강하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거든요. 이 노를 저을 때. 그래서 카누는 강의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맞는 속도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죠? 좌우의 강둑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치가 있고 위에는 확 트인 하늘이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강의 중심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의 중심에서 한쪽에 강변으로 가지 않고 중심에서 머물러서 계속 노를 저어 나가는 것입니다. 카누가 한쪽 두 개 더 가까이 가면 가볍게 노의 한 날을 잠시 동안 물에 넣는 것만으로 강의 중심에 돌아가기에 충분하다. 왼쪽을 만져서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그것을 왼쪽을 잠시 멈추고 오른쪽을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다시 강의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것. 확 트인 하늘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마음 챙김 개발 방법의 특징인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확 트인 하늘 아래에서 하늘을 이제 적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강은 무상에 대한 계속적인 알아차림이다. 강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 위를 건너간다는 것은 무상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카누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아름다운 경치는 마음 챙김 확립 명상 중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찰이다. 마음 챙김 확립 명상에서 여러 가지 통찰이 일어나면은 좋은 경치들을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가 갖고 있는 두 날, 왼쪽, 오른쪽의 두 날은 두 그룹의 세 가지 깨달음의 요소 중 한 그룹 또는 다른 그룹을 강조하는 것. 왼쪽이 이제 이렇게 활기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 법의 고찰,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희열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이제 가라앉히는 요소로서 평안, 그리고 집중, 그 다음에 균형 또는 평정을 말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몸이라는 마음 챙김이라는 카누에 앉아서 마음 챙김을 굳건히 기준으로 해서 카누 자체를 안 타면은 뭐 수영해서 가야 되는데 수영해서 가기는 힘들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 마음을 싣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실각지에 세 가지씩 요소들을 균형을 잡고서 저어 나가면서 이제 무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 확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통찰들을 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 노를 저어가면은 목적지인 바다에 도달한다. 근데 바다는 바로 닛바나,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경전이 같은 경전들이 많아요. 동쪽으로 흐름경. 경전의 이름 다 동쪽으로 흐름경이에요. 이제 겐지스 강은 동남쪽으로 흘러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위에 히말라야부터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향해서 계속 흐르면은 저쪽 헬카타 지역에서 이제 인도양 쪽으로 이제 강물이 빠지죠. 그래서 동쪽으로 흐름경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유타니카야 이게 마음 챙김을 닦으면은 마찬가지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이제 바다에 이른다는 거. 그 다음에 팔정도를 닦으면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강들이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으로 들어가듯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돌을 닦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돌을 많이 지으면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앞에 사념초도 마찬가지고요. 사념초, 그 다음에 팔정도, 그 다음에 밑에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유타에서는 칠각지. 이게 전부 다, 근데 이거 세 가지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37조도품에 나타나는 7가지 카테고리의 그 법들, 뭐, 사념초, 사정근, 그 다음에 사여의조,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7가지 요소의 모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수행하더라도 전부 다 열반으로 간다. 이제 불교의 수행을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열반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동쪽으로 흐름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인 큰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이제 니바나의 실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7에 51번 경전, 46에 77번 경전, 그 다음에 45에 뭐 103번째 경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마음챙김 상유타, 그 다음에 막가 상유타, 도 상유타, 그 다음에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유타에 각각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 전부 다 불교 수행은 사념초를 수행하나, 팔정도를 수행하나, 칠각지를 수행하나, 또는 오근오력, 또는 사정근, 4가지 정진, 그 다음에 사여의조까지 합치면은 모든 카테고리의 37조도품의 각각의 카테고리는 전부 열반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 우리가 하는 공부는 다 열반을 향해 있다는 거.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향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강둑에 걸리지 않고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의 중심, 균형의 중심점에 머무는지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여행 과정이 조금이라도 균형의 중심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노예 2날 가운데 하나를 잠깐 사용하는 것으로 필요한 교정을 가합니다. 이것들이 잘 확립되면 균형은 좌선으로부터 행선까지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좌선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밥을 먹든 심지어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딱 균형을 이루고서 끊임없는 마음 챙김의 확립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7각지 6가지, 3가지 요소가 함께 이 길을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설명이 7각지까지 경험될 정도로 수행을 했다면요, 이미 사념초에 대한 확고한 수행들이 기반을 다진 거예요. 그래서 사념초를 닦으면 7각지가 경험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호흡 마음챙김,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경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칠각지의 첫 번째가 이제 사티 삼보장가잖아요. 마음챙김이니까. 마음챙김 자체가 사념초의 확립으로 이제 설명이 되니까, 마음챙김이라는 사티라는 깨달음의 요소는 나중에 또 하나하나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개발하기. 잠깐만요. 앞에서 음, 요거 볼게요. 요거는 이제 292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깨달음에서는 개별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이건 상유타니까야 이제 46번 이제 깨달음의 요소 상유타의 4번째 경전. 제가 별표를 쳐놓은 거는 뒤에 이 내용들이 다시 좀 설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유의 자양분을 가진다. 이거는 앞에는 옷경이고 뒤에는 자양분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들 여기다 다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눌러가지고 자세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깨달음의 요소들이 일어나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마음챙김력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은 뒷부분이니까 먼저 이 개별적으로 개발된다는 것을 먼저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발된다는 것을 좀 보시면은
옥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 지나서 이제 깨달음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챙김, 법을 간택하는 법의 간택, 정진, 희열, 고요함, 그 다음에 삼매, 그 다음에 평온 또는 평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각주에 보면은 이러한 깨달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각의 사리푸타 장로의 깨달음의 구성들을 나란히 서 갖춰진 그런 깨달음의 요소라는 뜻입니다. 팔라보자예요. 이때 아란이 되셨으니까. 왜냐하면 장로 자신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머리로 하여 과의 정득을 성취하면 나머지 6가지도 그것을 뒤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구성 요소도 각각을 상수로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을 먼저 닦더라도 다른 것들도 같이 따라서 갖춰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사리푸타 장로 자신이 과의 정득의 능통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한 것이다. 언제든지 과의 정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원하는 만큼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하나를 이제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반들이요 이제 다른 스님들한테 한 얘기죠. 나는 이러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든지 오존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오존에 머뭅니다. 그것이 사띠든 또는 담마위자야 뭐 어떤 것이 7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어떤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든지 한낱을 머무르기 원한다면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한낱을 머뭅니다. 어떤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든지 오후에 머무르기를 원하면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오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만 가지고 머물 수도 있고 법의 간택, 법의 조사,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요소로도 이게 하나의 요소만 머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하고요. 6번요. 예를 들면 왕이 주로 가득 찬 시작. 만약 왕이나 왕 그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한번 오전에 입기를 원하면 그는 그것을 오전에 입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든 옷 한 벌을 한낮에 입기를 원하면 그는 그것을 한낮에 입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든 옷 한 벌을 오후에 입기를 원하면 그는 그 옷을 오후에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오전에, 오후에 또는 한낮에 또는 오후에 자기가 원하는 옷으로 갈아입듯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어느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옥경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는 개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제 이 주석서의 설명은 이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그러면 아란이 된 분들만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아란이 되지 않고 아란이 되는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가능하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들도 노력하면 가능하겠지요. 근데 이건 수행이 상당히 진전된 분들한테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 뉘앙스를 주석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날라야 스님은 주석서의 설명은 주석서의 설명이고 이게 사리푸타 존자가 가능했다면은 물론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수행자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제 개개의 깨달음 요소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해보면 알지만은 7가지 중에 하나만 들고 있어도요 다른 것들이 이게 따라붙어요. 오기 때문에 하나만 든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는 하나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서 아주 잘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세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닦고 고유의 자양분을 가진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 뒤에 한번 다시 보세요. 뒷페이지 보면은 비구들이요 5가지 장애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자양분과 자양분이 아닌 것을 설하리라. 잘 들어라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자양분을 설명하고 예, 각주 227번에 보면은
주석서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하는 자양분으로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념 적용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념 적용의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 책의 235에서 258조 약 33쪽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소마 스님이 더 웨이 오브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의 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염초경의 주석서에 대한 번역이에요. 여기서도 대략 한 16페이지에 걸쳐가지고 26페이지인가요? 16페이지구나. 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소마 스님의 이 책은 제가 그 자료실에 안에다 올려놨습니다. 페이지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씩만 볼게요. 구절은 이제 여기 지금 첫 번째 나타나는 거니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 지으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여기서 깨달음 확립들이 무엇인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법이 있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첫 번째,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림. 사티 삼파자나입니다. 마음 챙김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알미 있으면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강화된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챙김을 잊어버린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마음 챙기지 않는 사람을 피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사람이 중요해요. 이래서 그러니까 좋은 도반들을 가까이 하고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라고.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면 그들은 누가 제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수행이 약한데 수행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면은 결국은 내가 그들을 이끌기 전에 내가 그들한테 끌려 들어가서 같이 수행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모르겠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있을 때 수행을 하면 좋겠는데 가족들은 처음부터 수행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수행 공동체가 되려면은 어, 정말로 각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수행 같이 앉아서 자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집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가정이랑 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선행으로 나오고요. 7가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첫 번째, 탐구한다. 법을 탐구하니까 탐구한다. 토대를 깨끗이 한다. 토대라는 것은 수행하는 기본적인 분위기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기능을 조화롭게 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오군, 신정진, 염정해에서 믿음과 지혜, 그 다음에 정진과 삼매를 균형 잡히고 마음 챙김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지혜 없는 사람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반조한다. 깊이 숙고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신한다. 이 앞에 나온 6가지대로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닦으면은 마음 깨달음의 이제 법의 간택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11가지 법이 있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첫 번째, 악처 등의 두려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진하지 않고 죽으면은 결국은 사막도나 사악처,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세계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점을 본다. 그러니까 정진의 이점입니다. 정진은 나에게 이롭다는 거. 다른 정진은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거. 기본적으로 그런 이점이겠죠.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상태로 이 수행을 하면은 초선, 2선, 3선, 4선이나 또는 얻어가지고 내 마음도 행복을 경험하면서 공부 일반에 도달한다는 거.
음식까지의 과정을 하면서 음식 공격 마에서 91년도에요. 탁구하면요. 탁구 와서 좌선하면요. 가장 정신이 차려요. 탁발한 음식을 이제 제가 이제 스님들이 같이 2, 30명이 나가서 탁발을 쭉 해고 오는데 그 밥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로 경건해져요. 저분들은 아침도 안 먹고 새벽에 밥을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하고 뭐 다들 복을 짓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는데 내가 이 밥을 탁발해 갖고 와서 뭐 그 밥을 오자마자 먹지는 않습니다. 그 밥 다 모았다가 점심 때 먹는 밥으로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탁발해 온 밥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 음식을 받아서 오면은 정진에 굉장히 힘이 붙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나중에는 정진이 고르게 잘 됐지만은 탁발하고 왔을 때하고 오후에 법문 듣고 수행할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정진에 잘 됐어요. 마음 챙김이 아주 굉장히 성성했어요. 하나는 밥을 얻는 데서, 하나는 법을 얻는 데서 오는 두 가지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밥을 얻을 때는 신도들한테 대한 그 고마움, 뭐 이런 것이 하나는 이제 스승님께서 오빠니타 사회주께서 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그 법을 들은 것의 그 희열감 그리고 법이 우리의 수행에 또 딱 맞는 그런 가르침들이어서 그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친근하면서 얻는 뭐 이익이겠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법의 유산의 위대함을 반조함. 정법의 유산은 위대하다는 법은 뭐 오근에 많이 배우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정직을 강하게 된다. 그래서 스승의 위대함을 인정함. 이때 스승은 이제 부처님이겠죠.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니까 태생의 위대함을 반조함. 이때 태생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냐.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로 다행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정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동료 수행자들의 위대함을 반조함. 동료 수행자들 같이 공부하는 수행하는 동료 수행자들이 있어서 그들도 정진하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다는 것. 좋은 동료 수행자들을 이제 존중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게으른 사람을 멀리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친근히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11가지. 정진이 제일 많네요. 그죠? 뒤에 참 삼매의 깨달음도 11가지네요. 희열의 깨달음이 구성수 11가지고 11가지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불법승 계사천 그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불법승 계사천은 6가지 반복적 마음 챙김이에요. 계속해서 생각함. 부처님의 덕, 법의 덕목, 승가의 덕목, 계를 지키는 것이 공덕, 그 다음에 보시를 하는 것이 공덕, 천신을 생각하면서 천상에 태어난 것의 좋은 점,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리고 고요함은 열반입니다. 이 수행은 열반을 도달하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거친 멀리하고 이제 기쁨이 이런 거친 자가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이게 불편해질 거예요. 자를 섬기고 신심 있는 경들을 돌아가고 기억해내고 다음 그다음에 7가지 법이 깨달음이 요소를 하는데 고요함 평안이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안락한 기후에서 사는 것.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것.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 결과부자한다고 해서 너무 다리를 아프게 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 그랬지 누워서 수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좌선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좌선하라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노력을 하는 것. 포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몸이 고요한 사람을 친근하고 몸이 고요한 사람은 이제 동작을 할 때도 문을 쾅쾅 닫고 나가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안 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다음에 11가지 법이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이 토대들을 깨끗이 하게 한다.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기능들을 고르게 조절한다. 이것도 아까 오군을 고르게 조절하는 것이고요. 표상에 대해서 능숙하다. 준비 표상, 익힌 표상, 그다음에 닮은 표상까지 표상들을 능숙하게 이게 삼매의 대상이 되는 표상에 능숙하고 적당한 때에 마음을 분발한다는 것. 적당한 때에 마음을 절제하고 적당한 때에 격려하고 적당한 때에 평온하게 하고 분발하고 절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네 가지를 조절하라는 것이고요. 분발하라는 것은 뭐 예컨대 약간 졸리면은 마음을 분발시켜야겠죠. 근데 뭐 들떠오르면 또 절제해야겠죠. 좀 가라앉으면 또 격려해야 되겠죠. 또 들떠 평온하게 해야겠죠. 이렇게 합니다. 든 사람까지 하고 선 지켜보고 누가 그래서 마음을 법이 성혼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난다는 것, 중생에 대한 상카라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중립적인 태도는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집착하지도 않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중생과 상카라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사람을 멀리할 것. 에, 이때 상카라라고 했지만은 상카라는 이때 상카라는 제 느낌으로는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의법 전체. 상카라의 가장 넓은 의미는 유의법 전체를 말하니까 중생은 뭐 그중에서 생명 있는 존재를 말하고 그래서 중생과 쌍카라 여기에는 뭐 재산도 들어가고 뭐 자연 환경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중생과 쌍카라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인다. 이,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사실은. 하나하나 일으키는데. 물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자양분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것을 이제 고유의 자양분을 길러서 각각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기른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 아이고 제가 어디 지방에 와 있어서 지금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빼고 이제 마음 챙김도 당연히 자양분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법의 조사에서 어,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기초가 된다. 에너지는 활정도의 정정진에 해당하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시작하는 요소, 벗어나는 요소, 분별하는 요소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이 경전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희열과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희열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나머지 세 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확립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평안도 몸과 마음의 고요함으로 나타나고 집중은 정신적인 평온함으로 나타나고 균형은 평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향상돼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측면과 고유의 자양분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옥경이나 또는 자양분경에서 배우는 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자양분경은 제가 앞에 전체 내용은 다 옮겨놨어요. 여기 이게 지금 자양분경 전체예요. 이건 옥경 전체고 요 내용들이 요것들을 이제 나중에 잘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전 속에서 개개의 요소를 이제 각자 개발하고 자양분을 길러가지고 실각지를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더 길러나간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를 확고하게 한다. 그것을 갖추면은 나머지 6가지들이 점점점 더 깊게 수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요거는
요거까지 하고서 할까요? 같은 내용이니까 요거까지 하고서 쉴게요. 그래서 7가지 각각에 대한 2가지 영역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방법경입니다. 파리아이아 스타인데 여기 오른쪽에 다 붙여놨고요. 깨달음의 요소들의 개발은 순초적인 증강에 기초하여 일어납니다. 순차적으로 이게 강화되는 과정이고 마음 챙김은 법의 조사와 균형, 에너지와 평안, 희열과 집중의 3가지 시소를 위한 단일한 중심적이다. 단일이 단일한. 자, 이때 법의 조사와 그 다음에 이 균형은 이제 우페카죠. 가장 큰 보드는 요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음 챙김과 법의 조사, 균형 요 3가지는 내적인 차원이 있고 외적인 차원이 있다. 일단은 마음 챙김이 안팎으로 개발될 수 있듯이 법의 조사도 내 몸에 대해서, 우페카도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남에 대해서 타인을 조사할 때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고서 가장 큰 보드로는 마음 챙김은 항상 필요하고 활기를 부여하는 법의 조사와 고요를 부여하는 이 평정심, 균형은 항상 균형 잡힌다. 법의 조사는 균형을 이룰 만큼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균형은 법의 조사의 탐구를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평정심을 이루는 것 때문에 법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의 조사라는 것은 이때 뭐 이렇게 이건 뭔가 저건 뭔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는 지혜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보드는 그렇고 비교적 작은 보드는 법의 조사와 균형에 기초해서 몸의 영역에서는 에너지를 길러내고 마음의 영역에서는 이제 평안, 고요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경전에서는 경안각지, 파사디 요 2가지를 균형을 잡는다. 이제 3가지씩 나눴을 때 법의 조사와 에너지와 희열이 각각 균형과 그 다음에 평안과 그 다음에 집중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배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방법병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 챙김은 항상 균형을 잡히고 비교적 작은 모드에서는 에너지와 평안을 균형을 맞춘다. 이제 평안 다음에 사실은 뭐 저는 아까 에너지하고 집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와 평안을 이제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희열과 집중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균형은 핵심적인 중요성으로 자리 잡고 이때 균형은 우페카를 말합니다. 그다음 마음 챙김이 바탕이 돼서 활기를 주는 희열과 고요하게 하는 집중 이 2가지가 가장 작은 보드로 균형을 맞춘다. 가장 큰 보드로서는 법의 조사 균형, 우페카와 담마위자야. 그 다음에 에너지, 위리아와 평안, 파사디, 그 다음에 희열인 삐띠와 집중인 사마디를 갖게 하는데 여기 사마디에서 윗다가와 윗자라가 나옵니다. 마음의 적용과 그것의 지속성이라고 설명되는데 윗다가 윗자라가 존재하는 초선과 이 윗다가 윗자라가 있으면 희열이 생겨나요. 함께. 그런데 윗다가 윗자라가 사라지고 나면은 희열이 2선에서는 있지만은 3선부터는 사라져요. 그래서 윗다가 윗자라가 우리가 삼매에 들기 위해서 적용시켜 나갈 때는 희열과 함께 하지만은 나중에는 점점점 집중이 깊어지면은 이게 사라지고서 2선, 3선, 4선이 아니라 3선, 4선에서 윗다가 윗자라는 3선, 2선, 3선, 4선에서 다 사라지고요. 희열은 3선, 4선에서 사라지죠. 윗다가 윗자라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 이제 삼매를 한번 이루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2선에서의 희열은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3선에 가면은 희열이 사라지고 행복이 생겨나고 4선으로 가면은 행복도 사라지고 평정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방법경에서는 이렇게 3가지 이제 활기를 부여하는 요소와 3가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요소 중에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법의 조사 균형, 에너지와 평안, 희열과 집중을 서로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조금 쉴게요. 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설명했네요. 네.